박 원장, 요즘 한숨이 많아졌네. 무슨 고민 있어? 아휴, 말도 마. 광고비는 오르고 매출은 줄어서 고민이 많아. 김 원장네는 어때? 우리 병원은 P&B 마케팅에 맡겼는데 난 매출 고민 안 해. P&B 마케팅? 광고주 입장에서 성공을 목표로 광고한다는 철학이 있다네. 그리고 팟빵 광고도 대행한다고 하던데? 박 원장, 빨리 P&B 마케팅에 연락해보게. P&B 마케팅. 광고는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즐거운 명도거든요. 67쪽이죠. 한번 펴주세요. 즐거운 명도. 즐거운 명도를 하려면 우선은 여태 첫 시간에 이제 했던 부자 마인드,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부자 마인드 자체를 모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몸에 담더라도 원리를 모르면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마도. 실제로 실무 연수반을 배우신 분들도 이해가 명쾌하게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직원들처럼 실전에서 이렇게 뛰면서 투자도 하고 컨설팅도 해보는 사람들도 딱 닥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생각 바꾸는 게 몸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운동 같은 거 배워보셨잖아요. 하나 익숙한 동작으로 만들려고 해도 1년씩도 걸리죠. 김연아 같은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그렇게 고수가 되는 데까지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기본으로 이렇게 몇 년씩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겨우 이렇게 되는데, 생각 같은 경우는 더 안 바뀐다 이거죠, 이게. 예. 그래서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왜 이런 생각을 즐거운 명도 시작 전에 하느냐, 이런 말을. 즐거운 명도 이론이 부자 마인드 원리에서 퍼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같은 데나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쳐보시면 즐거운 명도란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변리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즐거운 명도도 상표 등록이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쓴 사람이 없으니까. 예. 부자 마인드도 상표 등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들어놓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쓰게 되면 이제 쓰지 마라. 유사계통에서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즐거운 명도는 솔직히 욕심이 나는 게, 명도 앞에다가 즐거움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즐거운,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냥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매로 돈을 벌려면,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횟수. 경매로 도는 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횟수 면에서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횟수가 많아야 됩니다. 횟수는. 그죠? 그러면 횟수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는 누구 돈, 내 돈하고 남의 돈이 있죠? 네, 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는데,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돈을 이용해야 될까요? 남의 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내 돈하고 남의 돈이 있는데, 우리가 주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은 남의 돈입니다. 횟수는 많아야 됩니다. 경매로 돈 버는 길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횟수는 많이 하면 될 것이고, 돈은 누구 걸 노려야 되느냐? 남의 돈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반해서 사람들이, 제가요, 가진 돈이 5천인데요. 이걸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머리를 쓴 게 뭡니까? 하나를 사서 빨리 팔고, 또 하나를 사서 또 팔고, 겨우 생각이 이 정도에 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방법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방법이 딱 나왔잖아요. 남의 돈을 쓰고요, 횟수를 늘리세요.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 돈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횟수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매 횟수를 늘려란 말과 남의 돈을 굴려란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제 내 돈만 가진 사람한테 횟수 늘려라 그래 버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고 팔고를 빨리 하면 되는 건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고 팔고를 빨리 하기에는 이건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이야 오늘 내놓으면 3일 있다 돈 나오죠. 부동산 어떻습니까? 순환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립니다. 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돈이 늦게 들어오고 또 주식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뭐가 있죠? 세금. 세금 부분이 딱 버티고 이렇게 수문장처럼 버티고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야 자주 사고 팔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몸은 고생스러운데 돈이 안 벌리게끔 만든다. 그게 뭐다?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모순이 걸리죠. 자, 경매를 부자가 되려면 많이 하라면서요.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 돈은 한계가 져 있으니 남의 돈을 많이 갖다 써야 될 것 같고 그럼 남의 돈을 갖다가 쓰고 많이 하려더니 여기서 딱 걸린다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남의 돈을 굴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고 팔지는 않더라도 개수가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개수를 늘리면 남의 돈을 써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파세요란 말은 저는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정답이죠. 정답. 이런 방법 외에는 부자 되는 길이 없습니다. 다놓고 절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 이 룰을 깨버리면 저는요 이 룰 아닌 룰에서도요 살 수가 있어요라고 말을 해봐도 원리상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책에서 부동산은 단기로 빨리 사고 파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얘는 하수. 당신 돈을 막 굴리고 내 돈 굴리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세요? 하수. 영업입니다. 이게 남의 돈을 굴린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영업이지. 또는 저 입장에서는 사업이 되는 거죠. 제가 왜 경매를 개인이 하다가 회사까지 차렸느냐. 경매는 어찌됐든 싸게 산다 이거죠. 싸게 사다 보니까 돈이 좀 돼요. 그런데 한 건 사고 두 건 사고 하다 보니까 내 돈은 앵꼬가 나겠죠. 처음에 이제 적은 돈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딱 1,600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한테 이제 땡강 나가지고 뺏은 거죠. 안 내놓으면 집 나가겠다. 그 당시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직원들 중에서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면 엄마 돈 뺏어. 어차피 엄마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원하는 거는 자식 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될 자신이 확신이 든다면 뺏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하면서 안 준다고 부모를 원망하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경매로 테스트를 해서 잘 되는지 만지를 확인하는 게 1년 걸립니까? 안 그렇죠? 따는 순간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좀 기다려봐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질르는 순간 바로 확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한 대로 뺏어도 된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건 사고 두 건 사고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남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한 건을 여러분들이 사보면 아시겠지만은 한 2주? 2주 정도도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절대적으로. 물건 검색하는 시간 몇 시간 듭니까? 한 4-5시간? 그 다음에 조사는 실무반이 여기도 계시지만은 90%는 자기 집 책상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하고 이리저리 조사하는 시간 몇 시간. 그 다음에 낙찰 보기 전에 가가지고 현장 보는데 몇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좀 집에서 놀죠. 놀다가 법원에서 입찰 보는 날 몇 시간.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몇 시간 일하죠. 그 사이에 계속 일할 일이 없잖아요. 합쳐놓으면 2주도 안 돼요. 그래 놓으니까 한 건 사고 두 건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재산은 친구들보다 많은데 이 어디 다니는 회사도 일정하게 없고 그러니까 백수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갑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를 내가 기술을 배웠으니까 더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업을 하면 됩니다. 사업을 안 하시는 분은 뭘 하면 됩니까? 영업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이제 컨설팅을 할 줄 알면 영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다 경매라는 거는. 아시겠죠? 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압니다. 일단은
반드시 남의 돈을 굴리고 많이 해야 되고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개수가 늘어난다. 개수가. 그죠? 세금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해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많이 해라 그러면 사고팔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개수로 푸는 겁니다. 개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줄은 다 알겠다 이거죠. 들었으니까.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걸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나 이렇게 해야지 딱 하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부자 마인드 시간에 했잖아요. 우량매물 검색부터, 그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책상에서 물건 검색하죠. 그 다음에 우량매물이 결정되면 시세 분석하죠. 예, 시세 분석하고 현장 조사하죠. 그 다음에 낙찰가를 결정을 하고 낙찰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잔금 치르죠. 그 다음에 명도하고 그 다음에 뭐 전월세를 내고 매매를 합니다. 이게 과정은 제가 부자 마인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 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단추 누르는 작업, 전화로 시세 조사하는 작업, 거기서도 좀 걸리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90%는 그걸 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낙찰가 결정하고 낙찰을 받는데 이 경매 전 과정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배워도 잘 안 되는 부분. 그게 바로 명도입니다. 시세 조사하는 법 같은 경우도 가르쳐놓으면은 합니다. 가르쳐놓으면. 근데 명도 같은 경우는, 좀 이거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나 자신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초반 중에서 왜 경매를 계속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저는 20년 전에 한 번 했다 이거예요.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명도 대상자가 안 나간다고 칼을 딱 들고 들어오면 쑤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르고 막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학을 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무슨 경매를 영화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 경매를 하나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연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돈 버는 길이. 그래 놓고 20년을 돌아서 여기서 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할 걸 그러는 거죠. 그죠? 자기가 어려운 꼴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어려운 게 경매를 그만둘 이유는 안 됩니다. 마치 이제 어떤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먹고 그러면 나 때려쳐버려 이런 가벼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제가 전에도 늘 말하지만 엄마가 장난감 안 사주면 어떻게 한다? 공부 안 해. 자, 공부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를 대서 내가 못하든지 어떠든지 이유를 대서 경매를 안 한다 그러면 이미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빠지면 누가 이익? 우리가 이익이죠.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경쟁자가 떨어지는 게 좋은 일. 들어 나간 사람은 자기가 손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명도를 갖다가 어떻게 특별하게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경매 횟수가 어떻게 되겠죠? 작아집니다. 부자가 되려면 경매 횟수를 늘려라고 했는데 명도 때문에 경매 횟수가 줍니다. 그러니까 명도 자체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만 경매를 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아시겠죠? 명도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명도를 잘했다 할 수 있겠냐? 이게 관건이죠.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도 신문에 보면은 명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내보내는 법 이래가지고 특강을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립니다. 그러나 한 푼도 안 들이고 내보내는 법은 절대로 좋은 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게 왜 그런가? 경매 횟수는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데 명도가 장애가 된다. 그럼 어떻게 명도를 해야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즐겁게 하면 됩니다. 즐겁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쫓아다니죠. 그죠? 밤 되도 추워도 쫓아다닙니다. 비가 와도. 근데 싫으면 어떻습니까? 돈 줘도 안 쫓아다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할 때도 어때요? 학생 때 공부할 때도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냅둬라고 지가 할 때 되면 한다. 이런 부모가 있고 아이고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도 똑같죠. 공부도 지가 좋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거는 해라라고 잔소리할 게 아니고
하게끔 즐겁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거를 부모 일도 부모 일이지만 선생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해주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경매도 어떻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는 즐겁게 하세요. 이게 정답이고, 그러니까 즐겁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즐겁게 명도를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면, 진짜 즐겁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경매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막 미친 듯이. 예, 돈이 벌리는데 왜 안 합니까? 하지. 그죠? 명도하러 가는데,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두려움에 떨 게 아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가서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막 가요. 이런 식의 어떤 길이 있다면 이거는 답이 나오는 거죠. 즐거운 명도. 즐겁게 남이 말려도, 돈 주고 말려도 얘가 좋아서 할 정도의 길을 찾아내야 된다. 그거가 아시겠죠? 즐거운 명도. 그럼 어떻게 해야 즐겁습니까? 어떻게 해야 즐겁습니까? 일단은 돈이 벌린다는 점이죠. 돈이 벌리니까 즐겁죠. 첫째. 두 번째는 뭘까요? 진짜로 즐거운 길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이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걸 보고 즐겁다고 하는가? 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딱 가요. 여기가. 자, 여러분들이 채무자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처음에는 돈을 이자를 조금 주더니 이제 안 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죠. 쫓아가죠. 네, 그럼 쫓아갈 때 기분이 좋습니까? 돈 받으러 가니까 좋아야죠. 그잖아요. 내 돈 받으러 가면 당연히 좋아야지. 네. 그죠?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죠? 돈을 받으러 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왜 그렇죠? 싸울 것 같고, 왠지 분란이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명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르고 이제 내 집이 됐어요, 오늘부로. 그 다음에 그럼 집에 가야 되겠죠? 얘기를 하러 가야 됩니까? 그죠? 그때 기분이 즐겁죠? 즐거워. 그럼 이분은 명도를 안 배워도 되는 사람. 기분이 두렵습니다. 두렵죠? 자기 집 가는데 내가 내 집을 가는데 왜 기분이 두렵고 떨리느냐? 원인을 파악해내면 원인을 극복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자, 내가 내 집을 가는데 왜 두려울까? 내가 내 돈을 받으러 가는데 왜 두렵고 떨리는가? 그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산타크로스예요. 산타크로스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선물을 주러 가는 거예요. 이 집에. 선물 주러 갈 때 모르는 집에 가지 아는 집에 잘 안 가죠? 모르는 집에 갑니다. 일단 산타는. 모르는 집에 갈 때 두렵고 떨릴까요? 도둑질하러 가면.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려고 가면 담만 넘어도 넘는 데는 10초도 안 걸리지만 넘으려고 할 때 온갖 신경이 다 쓰고 불안에 떨죠. 그런 겁니다. 똑같이 남의 집을 넘는데 산타는 너무 흥에 겨워. 심지어는 걸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되기를 원하죠. 그래야지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산타는 주러 가다 보니까 기분이 좋고, 도둑놈은 뭔가 이렇게 뺏으러 가다 보니까 기분이 불안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남한테 돈을 한 1,000만 원을 거저 누가 줬어요. 그럼 처음엔 좋다 그러지만 늘 찜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딱 줄 능력이 돼서 줘버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 스스로 대견스럽습니다. 그죠? 그런 거. 그러면 이런 현상은 인간의 본연의 현상입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갈 때는 경매로에 이렇게 나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불안하던 것이 산타의 심정으로 봐버리면 되게 좋더라 이거죠. 그럼 뭐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는 불안하고 어떤 경우는 기쁘죠? 하나는 받으러 가니까. 받으러. 야, 우리 집 내놔. 여기 내 집이거든? 나가라. 이럴 때.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빌려준 1억 받으러 가는데 그렇게 불안해요. 즉 받으러 가면 불안합니다. 받으러 가면 희한하죠. 근데 주러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 일단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받으러 가면은 왠지 싸울 것 같으니까. 사람 심리가 딱 이겁니다. 주러 가면 일단 기분이 유쾌하다 이거죠. 받으러 가니까 불쾌하다, 불안하죠. 자, 그럼 명도를 어떤 심정으로 하면 되죠? 즐거운 명도니까 주러 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단순히 처음부터 주러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횟수를 늘려야 되고 늘리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되는 것이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야 이건 내가 더러워서 돈 안 벌고 말지 이런 소리 들어봤죠? 직장 상사가 이렇게 쪼면은 야 내가 이거 사표 이 직장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경매를 함으로써 괴로움을 느끼면 야 내가 돈 안 벌고 말지란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아무리 괴로워도 돈이 좋으니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돈 맛을 모르고 삽니다. 대부분 평생 동안. 내가 이 돈을 벌었을 때 그 어떤 쾌감, 그 돈을 벌면서 이렇게 쌓아 나갈 때 그 어떤 기쁨, 그거는 안 벌어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일종의 마취가 돼야 돼요. 왜 담배가 꾼이 돼서 끊으라고 못 끊듯이 돈 버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 버리면 못 끊습니다. 버는 거에 미쳐서. 즐거운 명도를 해라라는 말은 명도 자체, 돈을 벌기 위해서 중대한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깨잖아요? 필연코 경매 안 됩니다. 아무리 뭘 해보세요. 2009년 대예측 어디 뜬다. 이거 백날 외워봐야 안 됩니다. 외우면 뭐합니까? 그 남의 집에 그 외양간에 소를 세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의 떡이고. 내 외양간에 소를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남의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즐거우려면 주러 가면 된다. 정답. 주러 가면 된다. 자, 그럼 주러 가라고 했더니 이 명도 대상자가 여러분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아니 주라고 했으니까 띵동 누르고 그 사람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면 화난 채로 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저 주러 왔는데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바로 커피 한 잔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갈 때 이렇게 떨면서 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집에 내가 가는데 왜 떱니까? 그래서 주러 간다는 심정으로 가고 처음에 대면했을 때 주러 왔으니까 진정 주러 왔다면 부드러운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는 뭘 달라고 하느냐? 딱 두 가지만 달라고 합니다. 뭐냐? 돈하고 시간입니다. 시간. 두 가지. 달라고 하니까 나한테 야 이 집 줘. 네가 돈 주고 산 거 내 집 나한테 줘. 아니면 차를 한 대 선물해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결혼해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딱 하나. 돈하고 시간 달라고 그럽니다. 요거 이상 달라고 한 사람을 제가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 이상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만나지면 그 사람은 누구? 그건 미친놈. 병원에 보면 되는 거고 확률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아니면 시간을 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고 돈 아니면 시간 중에서 내가 적절하게 주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럼 돈은 그럼 1억 주라고 하면 1억 줘야 됩니까? 그럼 시간은 나한테 2년 정도 더 살게 해줘. 그러면 2년 살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일정한 표준이 있을 것이다. 그 표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정할까요? 표준. 우리 동네에서는 50만 원이면 되던데요. 동네마다 룰 따라야 됩니까? 어떤 거? 이익 기준. 또 다른 분. 이익과 그분의 생활 형편. 이익과 생활 형편. 그러니까 1억을 벌면 한 5천씩 떼주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연예인 그 지불을 해줄 때 감정가가 23억짜리였는데 7억 7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가수예요, 가수. 근데 그 사람 그 건물의 명도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법무사 사무장이었습니다. 법을 잘 알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공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도 소송 외에는 인도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은 금방금방 되는데 명도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씩도 걸려버려요. 그죠? 송달 몇 번 안 받으면 또 송달 받는데도 한두 달씩 그냥 끄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여자는 알기 때문에, 이 사무장이 여자였어요. 이제, 저한테 그 명도 협상비, 명도비를 좀 더 달라. 이렇게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고, 그만큼이나 벌었으면 나눠 가질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하고 두 분이 만났으면, 얘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를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돈을 능력이 있어서 더 버는데 왜 네가 무슨 권리로 나눠 갔느냐. 우리 공동 투자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된다. 한도. 그 한도를 어디서 찾냐? 어디서 찾으냐면 법으로 집행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내가 200-300 가지고 니를 다 내보낼 수 있는데 한 400은 좀 너무하지 않니?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수긍합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돈하고 시간을 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즐거운 명도는 뭐와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명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법으로 하는 명도. 또 하나는 대화로 하는 명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네. 명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으로 하거나 대화로 하거나 싸우거나 대화로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즐거운 명도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실컷 가르쳐놔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즐거운 명도는 대화로 하는 명도고 법으로 하는 명도는 즐겁지 않은 명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즐거운 명도의 주체는 누굴까요? 낙찰자, 나. 자, 내가 즐겁자고 하는 겁니다, 나. 경매의 목적은 지구의 평화? 우주의 번영? 돈이잖아요, 돈. 경매의 목적은 돈입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연구해서 경매는 투기가 아닙니다. 묻어놓고 어떻게 재미나 보고 기대하는 운을 기대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실력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철저하게. 눈이 좋아야 되고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를 쓸지 수익률 분석을 냉정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명도를 내보낼 때 될 수 있으면 즐겁게 내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고순화하는 영역. 월세도 잘 내야 되고 매매도 되게 잘 처분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만이 경매로 돈을 법니다. 그죠? 경매를 자주 하려면 매매도 잘해야지 자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에서 5천을 벌었는데 매매로 급해가지고 뭔 일이 있는지 급해가지고 2-3천씩 손해보고 팔아봐요. 그죠? 아무리 잘 벌면 뭐합니까? 늘 하는 말 뭐죠? 내가 팔면 오르더라. 잃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시점도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 쓴 게 있습니다. 매매를 언제 해야 되느냐. 자, 즐거운 명도를 하는 이유는 뭐였죠, 아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즐거운 명도의 주체는 나죠, 나. 나 이외에 즐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만 즐거우면 된다. 그럼 왠지 나쁜 것 같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설명 들어보면 다릅니다. 자, 내가 즐거우면 이런 걸 즐거운 명도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제가 경매도 많이 가르쳐보면 대부분 명도하러 보내보면은 명도 대상자의 행복이 주체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명도 대상자가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아이고 저 사람 편에 식탁 기울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이 생깁니다. 야, 경매론 내가 괜히 해서 저 사람한테 저런 거 아니냐. 강제 집행할 때 야, 저 사람한테 법적 조치를 하는 거니까 왠지 죄의식이 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식을 해방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낙찰받은 집을 주면 됩니다.
죄의식이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설픈 동정심 가지고 할 거면 그 동정심을 해소할 돈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은 또 안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 돈 아까워서요. 이러면서 또 앞에서 또 그래요.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역을 가지고는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경매는 즐겁게 안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머무르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정신분열증. 그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뭐 두 가지 행동이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면 정신이 갈팡질팡하는 이런 사람을 미쳤다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인과의 법칙 설명해 드렸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돈 법니까? 하나로 정신이 올곧은 사람이 돈 법니까? 하나로. 그래서 정확한 어떤 논리적인 이해가 돼야 돼요. 경매는 즐겁게 해야 되고 즐거운 주체는 누구다? 나. 내가 즐겁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예. 내가 즐거운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게는 수저도 필요하고 젓가락도 필요하죠. 예. 그죠? 젓가락이 없으면 손이 좀 추접해지죠? 김치도 찢어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밥을 권위 있고 품격 있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구가 자꾸 필요한 겁니다. 고기에도 포크도 있어야 되고 칼질하려면 또 칼이 있어야 되겠죠. 품격 있는 식사를 위해서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효율적인 경매를 명도를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뭐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수저하고 젓가락처럼 법과 대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경매 특강이 있어요. 실무가.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는 부분이 명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교수한테 질문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옆에 있었으니까. 그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매는요 뭐 지식 분야는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경매를 했을 때 명도로 안 나가면 어쩝니까? 갔는데 만약에 칼 들이대고 휘발유로 불지른다 그러고 안 나가면 어쩌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집행관이 집행불능을 놓으면 어떡합니까? 집행하러 갔다가 집행관도 사람이죠? 로봇가 아닙니다. 겁을 주면 겁을 먹으면 집행관이 자기 집도 아닌데 내 일처럼 목숨 걸고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목숨 걸고 해주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주면 되지. 돈 주면 다 하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문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데 그분들의 목적 한계가 어디냐? 대화로 하는 명도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처럼 여기 와가지고 법하고 대화가 있다더라 이렇게 너무 쉽게 알아서 그러지 대부분의 경매 공부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 사람은 대화로 하는 명도가 이렇게 대등하게 하나의 방법론으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단 한 건도 제 건에 있어서는 집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창립 이래로 집행해 본 거는 한 2주 전에 있는 한 건입니다. 최초로. 그 사람은 이제 소유자인데 그 소유자가 이제 대부분 보면 소유자가 망하면은 이사비를 좀 타서 나가는 게 주목적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7월 말까지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7월 말까지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낙찰자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유, 제가 부탁인데요.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7월 말까지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7월 말까지 사니까 알아서 하세요. 배 딱 끊어버려야 됩니까? 전자죠. 그거 상식 아닙니까? 거지도 그걸 하려면 배짱 튕기는 것보다 아이고 사장님 행복하십시오 이러는 게 밥을 더 잘 얻어먹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안 가르쳐도 사회 상식적으로 집에서 배우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를 째달라면 째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했지. 집 나간 사이에 깔끔히 드러내고 끝. 그러니까 제가 늘 경매하면서도 느끼는 게 제가 첫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경매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시세 조사할 때도 잘 되고 전월세 낼 때도 잘 되고 매매할 때도 잘 되고 수리할 때도 수리하는 사람과 말로 돈이 그냥 1, 200씩도 까지기도 합니다. 말을 잘 못하면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대화로 하는 명도가 중요한데 명도도 말로 합니다. 뭐 쪽지로 주고받습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울러서 돈도 좀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말 못하면 돈 못 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 잘해라니까 만당꾼처럼 휘닥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에 적합하게 상대를 설득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뭐다? 즐거운 명도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해 나 이제 너무 잔인한 짓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많이 주라니까요.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럼 돈을 안 주잖아요. 자, 그러면 법으로 하는 명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갑니까?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 그런데요, 이게 제가 낙찰받으면 정말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매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행된 역사를 한번 딱 살펴보면 정말 나갈지 가짜로 나갈지 바로 압니다. 자, 우리가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어요. 돈을 한 1억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1억을 빌려받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죠. 그죠? 자, 돈을 안 갚으면은 채권자가 한 두세 달쯤 있다가 내용 증명도 막 보내죠. 야, 경매 친다. 법적 처리 예고장도 보내고 통지서만 보냅니까? 전화도 불이 나게 하지. 카드 연체대금 밀려보신 분. 그럼 가만히 안 놔두죠? 전화를 막 하잖아요. 오죽하면 은행 강도한테 너 은행 왜 털었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카드값 갚으려고요. 그런 경우 안 들어보셨어요? 카드값을 갚으려고 본총을 사가지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채권 추심이 심하게 하면 오죽하면은 은행을 털겠어요. 오죽하면.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만큼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이제 경매가 진행되죠? 경매가 하더니 야, 이 사람이 진짜 법적으로 한다 하더니 드디어 우리 집에 딱 보니까 경매 압류 등기가 딱 생기겠죠? 예. 자, 경매 압류 등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사람을 막 보냅니다. 시켜서 판사가. 누굴 보냅니까? 집행관. 집행관하고 감평사. 그죠? 감정평가사가 가가지고 집을 가치가 얼마다라고 결정을 해줘야 매각 가격이 감평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감평사가 올 때 전화하고 옵니까? 띵동 하고 갑자기 오지. 집행관도 전화하고 옵니까? 띵동 하고 옵니다. 자, 띵동 소리만 들으면 사람이 자다가도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밤에 채권자가 밤이라도 막 뛰쳐 들어올 것 같고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봤던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 집에 이제 애중지하고 잘 살다가 경매도 들어가지, 막 도처에서 막 서류 날라오지. 서류도 어떻게 옵니까? 등기 우편으로 옵니다. 그럼 맨날 문 앞에 붙여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퇴근해서 오면 1차 송부 문의해 주세요. 그냥 놓고 가는 법이 없죠. 다 등기로 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자, 오그라들면 안에서 싸움이 나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다 보면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면 물건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제가 옛날에도 보면 문짝이 온전한 집이 별로 없어요. 다 구멍이 나 있거나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 이거 보고 안 그런 집도 되게 많던데 뭐 이러면 안 돼. 통상 그렇더라.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제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간이 한 6개월 걸리죠? 6개월 걸리고 신건이 이제 매각됩니다.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보통 경매 등기가 생기면 조사하고 뭐하고 신건이 딱 들어간 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그 사이쯤 돼서 이제 신건이 딱 들어가면 이제부터 긴장을 하죠. 야, 이건 누가 사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한두 번째에선 누가 낙찰을 합니다. 그죠? 낙찰을 합니다. 누가? 딱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철렁할까요?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럴까요? 네. 한 6개월, 10개월 전부터 나는 우리 집 팔릴 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 팔리고 싶은 건 소망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나는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6개월, 10개월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낙찰이 딱 되더니 그 다음에
오늘 내일 궁금해하는데 한 달쯤 됐다가 초인종이 딱 울리죠. 그러면 나 나가야 되겠다. 제가 명도 대상자여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실무 연수반에 그 명도에 관한 질문 칸이 있습니다. 당신이 명도 대상자라면 초인종을 누군가 눌렀을 때 낙찰자가 명도를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뭡니까? 정상인이면 대화로 잘해서 합의금을 좀 더 받아내는 방향으로 머리를 쓰겠습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그렇죠? 왜? 이만큼 시달려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갑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대부분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잘된 꼴을 못 봤다. 나도 나가려고 한다. 나 이 집 정말 싫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직접 명도하러 갔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얘기를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이 집 빨리 나가고 싶어요. 다만 이게 없어서 내가 이사를 못할 뿐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정상 사람 말한 거 아닙니다. 정상인이라면 나도 나갈랍니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을 갖다 들이대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횟수가 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대화로 끝냈습니다. 대화로. 그러니까 대화가 우선 돼야 됩니다. 사실은 대화로 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죠. 그러면 아시겠죠? 정말 나가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미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긴장하죠. 고양이들 왜 궁지에 엥 하면 털 세워가지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도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경매 당하면 딱 가면 이렇게 와서 앉으십시오.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요거를 많이 받아내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긴장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낯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잘 안 나오고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화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다수는 제가 보기에 90% 이상의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인종 딱 누를 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웃는 겁니다. 나가야지 말지 떨리니까 그 사람도 떨리죠? 떨리죠. 최홍만이도 10개월 동안 저렇게 때리고 도망가면 지쳐서 못 때립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심리적으로 저렇게 넉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못 이긴다? 말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에서 뭘 채워줬죠? 여러분들한테 곤충을 채워준 겁니다. 곤충. 국가에서 여러분들 뒷주머니에 곤충을 한 자로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본인이 몰라. 총이 있으니까. 그죠? 자, 곤충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떨리고 곤충이 있는지를 모르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보면은 가까이 오지 마 하다가 총 뺏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수한테 있는 총은 어떻습니까? 막 도망다니려고 난리지만은 여자가 딱 겨누면 뭐라 합니까?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싸바 하면서 싹 뺐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국가가 곤충을 한 자로 채워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법은 그때도 말했지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고 법이 크게 바뀌려면 또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가? 또 법을 이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내에서는 법치국가니까 일단 이 법에 의해서 왜 법을 이렇게 강화를 시켰냐? 경매시장을 만든 사람도 국가고 국가가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안 덤벼. 그래서 확실한 무기를 한 자로 채워준 겁니다. 곤충을 하나 채워줬으니 야 네가 이거 어려울 때 갖다 써? 그리고 이렇게 그 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긴장한 거예요. 총 사용법을 모르는데요.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총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배우면 되죠. 집행하는 절차 그냥 한 번만 가서 법원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배우면 됩니다. 집행을 터득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아침 9시부터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불친절한 공무원에 의해서 여리 가라 저리 가라는 걸 한 두어 번만 하면 이제 집행 터득 딱 돼요. 바로
특별한 지식이 아니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법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공포를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유리한 도구 아닙니까? 나한테 유리한 도구를 찾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 합니까? 좋아해야지. 막 웃으면서 다녀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 된다. 법으로. 자, 법으로 하는 데는 통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잔금 치르죠. 그 다음에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잔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을 하면 빠르면 7일에서 10일, 느리면 한 달 이내에 나옵니다. 자, 빠른지 느린지 누가 결정한다? 판사가 결정합니다.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법원 절차 왜 빨리 안 해주세요? 따져봐야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되더라.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집행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죠? 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집행 신청을 하면 거기서 친절하게도 국가가 돈을 받을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해도 돈 내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맡겨야 됩니까? 몰라도 돼. 가면은 돈 얼마 내세요, 영수증 줘. 그러니까 납부하고 오셔야 그게 접수가 되는 거니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들어간 돈이 전부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집행관은 준공무원이고 수수료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나간 만큼 수수료 띄고 만약에 집행하다가 그만두죠? 그럼 그 돈은 또 돌려받습니다. 미리 받는 거죠. 여러분 같아도 미리 안 받겠어요? 미리 받아놔야 돈을 안 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돈 그냥 집행 먼저 해줬다가 집행관이 여러분들 상태로 돈 내라고 다니겠어요? 돈 먼저 받아놔야지. 간단하지. 그러니까 집행관에 신청을 하면 통상 요즘에는 계고 절차를 지나서 집행을 합니다. 먼저 한번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하시죠. 대화를 안 되면 우리가 언제쯤은 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걸 계고라 그러죠. 그래서 통상은 집행을 하다가도 아무리 버텨도 2단계에서 끝납니다. 왜? 지구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홀대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매저키스트는 매를 맞으면 즐겁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도 집행 자기 살림 밖에 찬바람 맞으면서 또는 이 집에 내가 몇 년을 살다 보면 이웃들에 의한 그 어떤 체면치레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부드럽게 내가 이사 가고 싶지 남에 의해서 등 떠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통상 아무리 버텨도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사업한 이후로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집행이 없었다니까요. 얼마 전 그 사람 빼고. 별 사람이죠.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제가 봐도 희한하다. 그런 사람을 이해하려고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진인사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통상 집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노무자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와서 푸잖아요. 1인당 보통 7만 원씩 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되고 항상 한 10평에서 15평 되면 뭐 10명. 10명 정도. 자, 10명이면 얼마입니까? 70만 원. 그럼 집행관 수수료는 몇만 원씩 줘야 되겠죠? 뭐 시간당 4만 5천 원인가? 뭐 이렇게 합니다. 추가되면 몇천 원 추가. 이렇게. 택시 요금이죠. 일종의 추가. 그러고 그걸 퍼내가지고 이삿짐 센터에 맡겨서 창고에 넣죠.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길거리에 내놔버리고 하면 온 동네방네 그냥 짐만 천지니까 지저분하죠. 그래서 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어떤 법원은 3개월치를 선납하는 경우가 있고 90만 원. 그죠? 그걸 우리가 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채무자는 그러니까 이 명도 대상자는 지금 안 나가겠다고 배째는 상황인데, 그죠? 어떤 법원은 이번에 집행한 인천문에 있는 법원은 한 달치만 걷어서 냈습니다.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30. 그거는 그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표준 가격이 있으니까 뭐 사기당해서 난 더 줬는데요.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 정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한 20평 정도 되더라도 150, 200이 안 넘습니다. 아시겠죠? 20평이 돼도 150, 200이 잘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 나왔네. 자, 돈하고 시간 나왔죠?
돈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집행해도 150에서 200이 안 넘는다. 더라. 물론 이제 이사심센터에 맡긴 짐을 그 사람 짐을 맡겼으면 내 돈이 들어가서 맡겼죠. 그럴 때는 그 나간 이삿짐에 대한 매각 신청을 해서 그게 팔려서 내가 먼저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려주면 대부분 회수하려고 혈안이 돼서 바득바득 우기는데 그런 돈은 잊어버리고 마시면 됩니다. 그런 돈 따지는 사람들이 통상 등기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한테 안 맡기고 간혹 봅니다. 기초반 중에서도 보면은 등기도 제가 배워놓으려고요. 그러면 돈 못 봅니다. 그 정신에 다른 걸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여기도 경매도 못하는 하수 주제 이런 거나 신경 쓰고 앉아있다 이거죠. 무슨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원입니까? 그거 배우러 다니게? 나는 자본가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본가가 언제 이건희가 뭐 잤다고 그래 나사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돈을 굴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경매 투자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좀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돈은 150에서 한 200 정도 보면 되고, 시간이란 건 아까 그 인도명령 받는데 보통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었죠? 예. 집행하는데도 아무리 늦어도 한 달입니다. 물론 빠른 경우에 제가 해보면 1주에서 2주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만 보이면 집행관이 계고 없이도 한 번에 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몫이다 이거죠. 빨리 할지 늦게 할지. 근데 그 과정은 경매라는 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건을 내서 예를 들면 내가 5천 벌었다. 그러면 5천을 벌기 위해서는 100만 원씩 50개월 동안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내가 벌었어요. 그럼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게 바로 부자 마인드 만족함을 알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뭐 호랑이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막 뛰어당기려고 하니까 자기만 지치고 자꾸 기력이 손실되고 경매에 지치게 돼서 다른 걸 연타를 안 때리는 거예요. 자, 시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도명령 한 달, 명도 집행하는데 한 달, 두 달이 안 넘더라 이거죠. 지금 경매 얘기입니다. 경매. 인도명령 나왔으면 경매 얘기입니다. 명도 소송 나오면 이제 공매죠. 통상. 그러니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더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대화로, 법으로 처리하기 전에 대화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법으로 하는 건 언제 한다? 대화가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대화가 하다 안 되면 그때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한 150에서 200이면 처리가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통상 이 정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 한 2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언제까지다? 한 200이 안 넘는 선이어야 될 것 같고, 또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주더라도 2달이 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표준이 나왔죠. 아까처럼. 아까 표준은 뭐였습니까? 이익만큼. 여기 지혜씨는 이익과 뭐 있지 아까? 이익하고 그 상황의 형편에 맞춰서 돈. 왜 집을 한 채 사주지? 아니더라. 아시겠죠? 요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때로는 돈이 업이 되면 시간을 다운시키면 될 것이고, 또는 시간을 업을 주면 돈을 좀 깎으면 될 것이고. 아시겠어요? 그거는 누구 맘? 여러분 맘. 이 원리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거는 누구 맘? 자기의 능력에 달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돈을 받고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주. 예를 들면은 방배동의 브림빌라 같은 경우가 전세금이 2억 5천이었습니다. 전세 수준이 그 집에 한 4억 5천에 팔았는데 제가 낙찰받은 게 2억 4천 얼마였어요. 전세보다 조금 싸게 받았죠. 저것도 한 6개월 안쪽에서 판매를 했던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집주인이 그래도 건설하고 뭐 이렇게 사업하던 분이라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뭔가를 아는 짐승들은 보면은 상대를 딱 보고 꼬리를 말 거는 결정을 빨리 합니다. 항상 어떻죠? 개도 작은 개가 못 모르고 막 짖어대잖아요. 막 천지분간 못하고. 그것처럼
대부분 문외한들이 개기는 거지 일반인들은 바로 대화를 잘 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세상 물정을 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한 3개월만 좀 살게 해달라.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3개월이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를 주고 사시죠. 저도 이 집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 아 저도 이 집 사는데 이용자가 좀 있는데 그냥 3개월은 좀 안 될 것 같고 아예 나가면은 뭐 그냥 한 달은 제가 눈 감고 드릴게요. 이사 갈 때까지. 근데 그냥은 좀 그렇고 3개월 정도 진짜 살아야 됩니까? 예. 그럼 이 집이 전세가 2억 5천 수준이니까 월세 250씩 선납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받았잖아요.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가끔 우리 이제 하면 2, 3개월 동안에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그럼 그 3개월 안에 안 나가면 어쩝니까? 나갑니다. 안 나갈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경매하다 보면 소설을 막 써요. 사람들이 워낙 겁이 나면 소설 쓰잖아요. 막 없는 말, 있는 말 주워내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들 물어보죠. 그러다가 안 나가면요. 다 나간다니까요. 그때 계약을 쓰는 순간부터는 집주인하고 임차인 관계입니다. 더 이상의 명도, 낙찰자와 명도 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그때는 그냥 우리 왜 집주인과 임차인 관계 아시잖아요. 전화하면 잘 받아야 되고 예, 그럼 나가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해지는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모르는 남남에서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안 겪어보니까 겁이 하도 나니까 막 없는 거를 막 지어내고 그러면 안 나가면 어떡하지? 나갑니다. 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돈을 받고 내보내기도 하더라. 그러더니 나갈 때 고맙다고 인사까지도 하더라. 어떤 경우는 돈은 돈대로 뺏기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그건 다 누구 탓?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말을 어찌나 못하든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논리에 맞춰서 얘기한다. 돈과 시간의 논리. 근데 이거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외적으로 오히려 돈을 받기도 하고 시간을 줄 때는 또 포근하게 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좋은 빌딩 같은 경우도 4층에가 옛날에 경찰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 경찰이 전화만 해서 일단 만나자는데 자꾸 안 만나겠대. 법으로만 해달래. 예, 저도요 경찰이고요. 그냥 나갈 돈도 없고요. 법으로 하십시오. 그건 명도, 공매였습니다. 공매. 그러니까 안 거지 그 사람은. 법으로 하면 6개월 걸린다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또 저도 법을 전공했으니까 6개월 동안 살았죠? 아, 부당이득 발생하겠네요. 그죠? 내 집에 무상으로 살았으니까 월세 계산되죠. 또 이 사람은 또 일반 직원도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야. 아, 월급 차압받기 너무 좋다. 형사 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쪼무레기 형사도 아니니까 더 안정적이다. 자, 법으로 하면 제가 100% 이깁니다. 그러면 법으로 할까요? 자, 법으로 할지 말지 누가 결정합니까? 네?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한 내 문제를 왜 먼저 알아서 자꾸 내 문제에 간섭하십니까? 법으로 할지 말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만나시죠. 그죠?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그죠? 대화로 하는 걸 선조치. 선대화 후 집행. 아시겠어요? 자, 이제 계속 설명이 되죠? 법으로 하냐, 대화로 하냐, 두 가지 다 즐거운 명도고, 즐거운 명도를 할 때 대화로 하는 명도, 얼마를 줄 것이냐, 얼마의 시간을 줄 것이냐는 법으로 할 때 어떤 시간을 알면 그걸 가지고 협상에 들어간다. 쉽죠? 여기까지 쉽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쏠 겁니까? 처음에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에 법으로는 진행이 됩니다. 인도명령 결정 신청서 해라 했잖아요. 법무사한테 예, 그 인도명령도 같이 넣어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인도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하고 인지부치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너무 없이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전화 한 통화로 합니다. 돈이 좋긴 좋은 거죠. 여러분들 돈이 많아지면 지금 저한테 배우는 즐거운 명도법도 돈이 없는 사람한테 필요한 논리다 이거죠. 돈 없으면 기술이라도 발달해야지. 그죠?
돈도 없는데, 돈 있는 사람은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5천만 원 벌었어요. 지금 500만 원 딱 내놓고, 자 어떡할래? 일주일 안에 빌래 말래? 그러면 나 같아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쌉니다 바로. 500 준다는데 딴 사람한테는 통상 100에서 200 사이에서 죽을 등 살 등 없는 그 양심까지 자존심도 버려가면서 주세요 그러는데 500 딱 주고 체면 살려주면 나 같아도 나갑니다. 예. 일주일은 무슨 일주일? 5일 안에 나가드릴게요. 그럴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씹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뭔가를 좀 더 즐겁게 해보려고 하니까 머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리가 뭐다? 이런 대화법입니다. 이렇게 잘 달래고 구슬리고 돈을 얼마를 드릴까요? 저쩔까요? 이렇게. 시간도 아까 형사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도 법적인 조치는 다 진행을 하기 전에 일단 적인지 대화로 할 건지 권총을 쏠 건지를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선 만나야 됐습니다. 그죠? 뭘 만나야지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죠. 그래서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6개월 시간 주는 걸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너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건물이기 때문에 요 지하서부터 다 점령해 나가고 한 칸 남은 상황에서는 너무 욕심을 들이지도 않았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완벽주의 성격이라든지 내가 100을 다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인드, 즉 만족함을 모르는 마인드, 가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저는 이 집을 그때 2억 6천에 샀었거든요. 그 당시 시세가 7억이었고 지금은 10억 정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반가격 밑으로 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부리겠냐. 야 6개월 더 살아. 왜 1년씩 살지 그러세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마음이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넉넉하게 생각하면 진리가 없습니다. 백전백승. 자기가 자꾸 자기를 괴롭혀서 그래. 왜? 잔금 치르면 한 달 안에 나가야지 무슨 소리야. 야 돈은 네가 언제 나한테 빚졌니? 그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빚져서 네한테 돈 200 주게? 이런 마인드는 전쟁 마인드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고 불안하고 불안해서 경매를 2번 안 하고 싶고 경매로 돈 버는 부동산은 명도가 쉬워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명도가 어려운 게 돈 버는 거잖아. 우량매물 설명할 때 들으셨죠? 겉보기에 명도가 어려운 물건이 경쟁자가 적고 그래야 시세 차익이 더 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명도가 어렵다는 건 뭡니까? 한 사람 사는 거가 좀 어렵습니까? 10명 사는 게 어렵습니까? 10명. 자, 그러니까 명도에 대해서 확실한 대처법을 해놓지 않으면 고수익이 안 난다는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도는 이렇게 확실하게 캐치를 해놔야 된다. 물론 이 내용 중에 이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명도라는 거는 반드시 즐겁게 해야 된다. 왜 즐겁게 해야 됩니까? 즐겁지 않으면 2번 보기가 싫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의 매력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2번 안 따라다니는 것처럼. 경매에 푹 빠져야지 경매를 또 하고 싶어지는데 그 푹 빠지는 거를 장애하는 게 바로 명도더라. 싫다 이거야 싫다. 겁난다 사람 만나기가.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법으로 하는 법과 대화로 하는 법이 있었는데 대화를 우선으로 하시되 한계는 어디서 한계를 돌아? 법으로 하는 데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기준으로 봐라. 쉽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때 시간하고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경매 시장에서 채권자, 채무자, 법원, 낙찰자 이 4명 중에서 가장 횡재한 사람이 누구죠? 낙찰자입니다. 3명은 채권자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다 받거나 그 이상 받지 못하죠. 다 받거나 일부 떼이거나. 채무자는 자기가 빚을 져서 경매를 당했지만 하여간 책임은 지지만 그래도 좀 눈물이 좀 나는 사람.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남의 일을 중재 서서 일을 했지만 될 수 있으면 경매로 인해서 재미 본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오직 낙찰자만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누구 덕에 재미 봤죠? 채무자가 잘못해서 내가 재미를 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거지한테도 돈 주죠? 안 줘본 사람 많으신 것 같은데 주면 어떻습니까? 괜히 뿌듯해. 모르는 사람한테도 줍니다. 그죠? 마치 내 자식도 못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자식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돈을 전혀 모르는 남한테 줘도 아깝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채무자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100이든 200이든 1억이든 2억이든 누구 덕에? 채무자 덕에.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좀 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더라 이거죠. 그잖아요. 그 사람이 어찌됐든 사연에서 나한테 벌어줬으니 내가 좀 덜어주는 거는 온당하더라 이거죠. 마치 뭐처럼? 내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사먹는 보약처럼. 그런 겁니다. 책에도 써놨잖아요. 보약과 같다. 이때 들어가는 돈은 마치 보약과 같아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듯이 명도할 때 들어가는 합의금은 마치 보약과 같아서 경매 횟수를 늘리게끔 한다. 그래서 끝에는 나를 반드시 부자의 길로 엮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법에 분명히 능통해야 됩니다. 왜 능통해야 되느냐? 경매 외의 공매 사건에 있어서는 인도명령이라는 권총이 없습니다. 아까는 권총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실력이 좀 미숙해도 할 수 있지만 공매는 권총이 없는 관계로 어찌됐든 대화로 빨리 쇼부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법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화병이 걸립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쟤는 내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 이제 화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화병이 안 들려면 될 수 있으면 대화로 좀 더 주고 이 실랑이를 해서 우리 노사관계도 파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극적으로 합의도 잘 보잖아요. 그런 식의 논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처음부터 내 것이 너무 아깝다고 하는 사람, 부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친구랑 밥 살 때도 10만 원짜리 밥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명도할 때 100, 200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살떨어져서 못 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라. 근데 그 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약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고 나를 경매 횟수를 늘려나가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은 주는 데에서 인색하면 안 된다. 이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 대화하고 준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상대가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법을 쓰면 됩니다. 권총으로. 그런 겁니다. 법으로 하는 것도 즐거운 명도도 아니다? 즐거운 명도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야, 법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죠. 이게 이 정도면은 즐거운 명도의 원리 충분히 아시겠어요? 네. 이것만 터득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응하면서 기교를 터득하면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